않고 받지도 않다는 거 아닙니까? 또 수사기관에서 보낸 것도 소환장도 받지도 않고 지금 대한민국의 우편이 전달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까? 좋아요, 구독 필수입니다. 의원님, 앞으로 국회는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예, 국회는 이제 헌법재판소로 이제 심판이 넘어갔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려야 되는데요. 그 과정에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활동들을 저희들이 또 해야 되고요. 그다음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고 또 수많은 진실들을 밝혀내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역할도 동시에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판결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에 3명의 재판관 빨리 임명이 가능하도록 청문 절차를 진행시켜서 그렇게 보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그런 것조차도 국힘은 반대하고 있고 정신 차려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아직도 윤석열을 옹호하고 있고 반헌법적, 불법적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있고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렇게 가면은 국민들로부터 정말 큰 심판받을 것이다 하는 경고를 다시 한번 합니다. 네. 의원님,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였죠. 12일 오전 목요일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기습적인 대국민 담화가 있었는데요. 이 의원님께서는 곧바로 성명서를 발표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우리 국민들 사이에 입벌구라는 이야기가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다. 입만 벌리면 구라를 친다, 그런 이야기죠. 입만 벌리면 구라다. 자기가 뭐 대단한 일을 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다 하는데 전부 야당 탓 아닙니까? 그 야당 탓을 하는데 그것도 다 구라에 불과한 거죠. 뭐 제가 그 모든 사항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와 관련돼서 원전 예산이 있습니다. 이 원전 예산 4,889억 원이 산자부를 통해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우리 위원회에서 소위 심사를 제가 직접 참여해서 했거든요. 단돈 10원도 1원도 깎지 않았습니다. 다 원전과 관련된 예산 100% 통과 주었습니다. 그 중에는 체코 원전 수출을 위한 예산 100몇십억도 들어있고요. 미래형 원전, SMR이죠. 또 ISMR 이런 것까지 하는 연구비도 다 들어있습니다. 단 한 푼도 깎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90%가 깎였다는 도 그렇게 해서 국정이 안 돼서 내가 이 비상계엄을 했다라는 헛소리를 했습니다. 원전 수출과도 관계없는 아무 관계없는 예산 일부가 그것도 여야 합의로 또는 정부가 예산 편성을 잘못해서 그렇게 수정된 일부밖에 없는데 뭐가 90% 깎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전선동을 국민들한테 해서 거짓으로 자기 내란을 정당화하려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바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냈던 거죠.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런 거짓으로 일관된 선전선동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내란을 일으켰다는 거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엄격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사실상 지금도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통지문을 보내도 응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다는 거 아닙니까? 또 수사기관에서 보낸 소환장도 받지도 않고 지금 대한민국의 우편이 전달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 국민들이 통탄할 일입니다. 이번에 제대로 수사하고 검찰은 수사방해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제대로 공수처와 경찰에 넘겨야 되고요. 경찰도 똑바로 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후폭풍으로 주식, 환율 등 금융시장에 이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산자위 위원으로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 불법적인 비상계엄 내란이죠. 정말 뭐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환율이라든지 주식시장이라든지 모든 게 뭐 위험에 도달했죠. 그러다가 1차 탄핵 의결이 실패로 들어갔죠. 국힘의 반대로. 그러다니까 더 시장이 혼란스러워지고 악화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차 탄핵 의결이 됨으로써 시장이 안정이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아주 불안정합니다.
환율은 너무나 불안정하고 그래서 빨리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끝내줘야만 탄핵이 되고 안정된 정치 일정이 진행이 돼야만 우리 그런 환율, 주식 이런 여러 가지 금융시장이 안정이 될 것이라 봅니다. 특히 이제 내년 3월에 예정돼 있는 체코와의 원전 수출을 위한 본계약 이게 제대로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여러 관련 기업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안정적으로 잘 진행되고 3월 달에 본계약이 돼서 우리의 원전이 체코로 수출되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유럽과 세계로 더 많이 수출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고요. 중국이 원전 시장의 세계 패권 장악을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견제하고 시장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우리 한국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점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또 미국과 일부 협조하면서 원전 시장의 패권 장악을 위한 또 중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들, 소상인들, 전통상인들 상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연말을 보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온갖 연말 모임들이 진행돼야 되는데 이 내란 사태가 일어나니까 많은 모임들이 취소되고 또 시민들도 불안해서 거리를 안 나오고 그러니까 뭐 경기가 더 어렵죠. 내수 경기가 갈수록 더 위축이 되면서 국내 경기 전체가 대한민국이 경제가 더 곤두박쳐지고 잠재 성장력이 더 떨어지고 더 힘들어지고 있는 거아닙니까? 정말 윤석열이라는 인간 이자가 지금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치고 있습니다. 빨리 우리가 헌법대로 해서 법질서에 맞게 처리해 나가야 한다. 이걸 반대하거나 저항하거나 이걸 사보타지 놓고 있는 세력들은 함께 우리 국민들이 심판해 주셔야 한다.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이번에 첫 국정감사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수 의원상을 입상하셨습니다. 혹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정말 쑥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데요. 국정감사 기간 내내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책 감사를 통해서 특히 우리 산자부 중소벤처기업부 뭐 이런 것은 정말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과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잘 해야만 국제 경쟁력도 생기고 그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도 생겨나고 우리 국민들의 삶도 나아지기 때문에 정말로 정책으로 승부하고 또 각 산자부나 중기부나 특허청이나 이런 데서 놓친 것들을 제대로 챙겨서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질책도 하고 대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언론에서도 많이 평가를 해주셨고 당에서도 여러 평가 기준을 가지고 또 다면 평가를 통해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22대 국회에 들어서 첫 국회의원이 돼서 정말 몇 달 안 되는 가운데 첫 국정감사였는데 긴장감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우리 부사진들과 비서진들과 함께 노력했는데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노력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에 국가 경쟁력에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